제1절은 과학의 일반적인 논입니다. 지식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관습에 의한 방법이 있고 권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직관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조사 같은 경우는 네 번째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적인 파트가 되죠. 자, 관습에 의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내려온 관습 동그라미 관행이라고도 하죠. 관습이나 진리라고 믿어온 지식들의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동설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느낌이 왔죠. 전문가의 어떤 권위 있는 전문가, 어떤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가 주장하는 의견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자의 이름이 앞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방법입니다. 직관에 의한 방법은 어떤 확실한 명제의 바탕을 두고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확실한 명제의 바탕을 두고, 이게 이제 조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한계는 기초로 삼는 명제가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된 지식은 모두 거짓이 되겠죠. 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이론, 개념, 가설, 검증 등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단계를 거쳐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명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습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나오는데 아이콘이 좀 붙어있죠. 약간 의미가 있다 이 말인데요. 별표 하나만 쳐주시죠. 자, 논리적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과학적인 연구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자, 논리적이어야 된다. 로지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논리적 사고의 활용으로 과학적 설명이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논리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결정론적 인과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률적 결정론의 이야기죠. 이 과학적인 연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결정론적의 의미는 단정적이라기보다는 확률적인 결정론의 의미가 더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일반화 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끊어요. 많은 대상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밝혀 일반적인 이해, 즉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과학적 연구입니다. 네 번째는 간결한 것을 추구합니다. 간결한의 동그라미요.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의 설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입니다. 구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뒤에 배우시게 되는데,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화를 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는 상당히 어떠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관찰 가능하게 내려놓은 정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5번과 6번은 연결됩니다. 구체적이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의 형광펜 밑줄입니다. 자, 6번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간주관성은 조사자,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주관적인 동기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동기가 다르더라도 끊어요. 과학적인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주관적인 동기가 다르다 그랬으니 주관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과가 같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개념적인 내용에서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밑줄 쳐져 있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묶어서 기출지문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과학에서 객관성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를 객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간주관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거기 말한다 있죠. 동의를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과학에서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하는 연구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에서의 주관성이라고 하고, 객관성이라고 하고, 즉 일부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바로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간주관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개념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지문을 봤어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연구자의 연구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동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과가 같게 도출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그래서 간, 주관성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이 동의하다. 수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으며 과학은 당시의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9번째도 별표 하나 쳐주시죠. 자, A라는 연구를 한 학자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표준화된 방법을 제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 A라는 학자의 결과와 제 결과가 같게 도출된다. 이것을 우리가 재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재생 가능성은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시고요. 표준화된 방법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입니다.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누구나 동일한 결과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바로 재생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룰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참고입니다. 일상적 경험을 탐색할 때 끊어요.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 탐색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정확한 관찰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할 때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못하게 관찰하면 오류입니다. 현상을 정확하지 않게 관찰했을 때의 오류로서 끊어요. 일상적인 관찰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이를 기억에 의지하게 되므로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소수의 연구를 해놓고 이것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2번 별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로요. 한두 가지의 현상으로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여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끊으시고요. 즉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단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극히 적은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때의 오류를 과도한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선별적 관찰입니다.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 한두 가지 요소를 선별적으로 선택으로 또는 관찰하는 경우의 오류를 말합니다. 만들어낸 지식입니다. 짜깁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종의 짜깁기식의 꾸며낸 지식을 만들어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꾸며낸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후가설, 소급가설 설정,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의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순서를 밟지 않고 그 다음에 가로, 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추론에 맞추어서 가설을 설정할 때의 오류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후가설, 소급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추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추론에 맞추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논리성이 결여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오류라고 말합니다. 7번째는 자아가 개입된 이해입니다. 연구자의 자아가 개입됐다는 것은 거기에서 명예, 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명예, 체면 그런 것에 형광펜 밑줄 쳐줘야 됩니다. 어떤 평가 결과가 자신의 명예나 체면 등의 손상이 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 즉 자아의 이해가 또는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의 오류를 자아가 개입된 이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의 조기종결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조기종결입니다. 탐구의 결과가
자신이나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때 탐구를 성급하게 종결했을 때를 우리가 말 그대로 탐구의 조기 종결이라고 합니다. 자, 신비화입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 이 신비화는 지양되어야 하겠죠.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 때 이를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원인을 돌린다면 이것은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탐색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말하는데 이것을 신비로운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와 어찌 보면 어긋나겠죠. 그래서 신비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진행했습니다. 1절이 끝났고요. 1절은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교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과학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9가지의 내용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